일본 열도에는 한때 거의 끝나지 않는 전쟁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한 해가 전쟁으로 시작되고 다음 해 역시 전쟁으로 끝나는 시간. 마을과 성 사이의 길은 언제든 군대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었고 평범한 농민의 삶조차 어느 날 갑자기 전장의 가장자리에 놓일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전국시대라고 부릅니다. 15세기 중반, 일본의 중앙 권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형식상 나라를 다스리는 존재는 쇼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권위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지방의 영주들, 즉 다이묘들은 점점 더 독립적인 힘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군사를 모으고 성을 확장하고 자신의 영토를 스스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하나의 나라였지만 실제로는 수십 개의 작은 나라가 같은 땅 위에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467년 교토에서 대규모 내전이 시작됩니다. 훗날 온인의 난이라 불리게 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권력 다툼으로 시작됐지만 곧 일본 전체를 흔드는 사건이 됩니다. 교토는 불타고 수많은 무가 가문이 서로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 찾아옵니다. 중앙 권력은 전쟁을 통제하지 못했고 지방의 다이묘들은 더 이상 누구의 명령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군대를 이끌고 각자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일본의 지도는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동맹이 내일의 적이 되고 어제의 영토가 하룻밤 사이에 다른 가문의 깃발 아래로 넘어갑니다. 성을 차지하면 그 땅의 주인이 되었고 성을 잃으면 가문 전체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다이묘는 하루아침에 몰락했고 어떤 다이묘는 전쟁 속에서 새로운 세력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전쟁의 방식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병사, 더 빠른 이동, 더 거대한 성. 전쟁은 점점 더 조직적이고 더 거대한 규모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아직 아무도 일본을 하나로 묶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이묘들은 각자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영토를 지키려 했고 어떤 이는 이웃의 땅을 빼앗으려 했으며 어떤 이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일본 전체를 하나의 힘으로 묶는 것. 하지만 그 꿈은 너무 거대했고 너무 위험했습니다. 수많은 다이묘들이 전쟁 속에서 사라졌지만 아직 아무도 그 길의 끝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의 중부 지역에서 한 젊은 다이묘의 이름이 조용히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방식은 이전의 영주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과감했고 예측하기 어려웠으며 때로는 전통적인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시대가 만든 인물인지 아니면 시대를 바꾸려는 인물인지. 그의 이름은 오다 노부나가입니다. 그리고 일본 전국 시대의 흐름은 이 인물을 중심으로 조금씩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노부나가가 태어난 곳은 일본의 중심부에 위치한 오와리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아이치현 일대. 당시 이곳은 거대한 강과 평야가 이어지는 땅이었고 교토와 동쪽 지방을 연결하는 중요한 길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결코 안정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오와리 안에서도 여러 가문이 서로 경쟁하고 있었고 권력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노부나가는 그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 다이묘 가문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오다 노부히데, 오와리 지역에서 점차 세력을 넓혀가던 인물이었습니다. 노부히데는 전쟁을 통해 영토를 늘렸고 주변 가문들과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이 지역의 권력 균형은 언제나 불안정했습니다. 노부나가의 어린 시절은 이미 전쟁과 가까운 환경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성 주변에는 늘 병사들이 있었고 사람들의 대화 속에는 언제나 전투와 동맹 그리고 배신에 대한 이야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노부나가는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조금 특이한 인물로 보였습니다. 전통적인 예법을 그다지 따르지 않았고 복장도 종종 규범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행동했고 가문의 장로들이 중요하게 여기던 의식과 형식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와리의 바보. 젊은 노부나가는 종종 기이한 행동을 보였고 때로는 거리의 젊은이들과 어울리며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이 단순한 방탕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노부나가가 정말로 무모한 인물인지 아직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한 사건이 그의 인생을 크게 바꾸게 됩니다. 아버지 노부이데의 죽음이었습니다. 가문의 중심이었던 인물이 갑자기 사라지자 오다 가문 내부에서는 곧바로 권력 다툼이 시작됩니다. 가문의 친척들, 가신들, 그리고 다른 세력들이 각자의 계산을 시작합니다. 젊은 노부나가는 이 혼란 속에서 가문의 후계자로 서게 됩니다. 그러나 주변의 시선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가문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와리의 바보라는 별명은 여전히 따라다니고 있었고 가문의 일부 세력은 그를 대신할 다른 인물을 후계자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부터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노부나가의 또 다른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가문의 군사를 정비하고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한 인물들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거칠고 자유로운 행동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다이묘의 이름은 조금씩 주변 지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해 오와리의 남쪽 국경에서 하나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동쪽의 강력한 다이묘 이마가와 요시모토가 대군을 이끌고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병력은 당시 기준으로 압도적인 규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전쟁의 결과를 이미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세력에 불과한 오다 가문은 곧 거대한 군대에 의해 사라질 것이라고. 하지만 이 전쟁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전국시대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 중 하나가 곧 시작됩니다. 1560년 동쪽의 강력한 다이묘 이마가와 요시모토는 대군을 이끌고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교토. 당시 많은 다이묘들이 언젠가는 그곳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교토를 장악한다는 것은 일본 정치의 중심에 서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요시모토의 군대는 수만 명 규모로 기록됩니다. 행군하는 병력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게 이어졌고 지나는 지역의 성과 마을들은 대부분 큰 저항 없이 길을 열었습니다. 이 거대한 군대의 이동은 곧 주변 지역 전체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목에 작은 세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 그가 이끌던 병력은 수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적었습니다. 당시 많은 이들은 이 상황을 전쟁이라고 부르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결과가 이미 정해진 충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와리 내부에서도 의견은 크게 갈렸습니다. 성문을 닫고 방어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 혹은 강한 세력에 복종해 가문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 그러나 노부나가는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군사를 모읍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많은 가신들은 그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병력 차이는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부나가는 단순히 병력의 숫자만 보고 전쟁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형을 살폈고 적의 이동 경로를 파악했고 그리고 한 가지 가능성에 집중합니다. 거대한 군대일수록 움직임은 느려집니다. 행군이 길어질수록 경계는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그 무렵 이마가와 군은 오케하자마라는 지역 근처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전투를 준비한다기보다 행군 중 잠시 머무는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노부나가는 그 순간을 노립니다. 적이
가장 방심했을 때, 적의 중심이 가장 느슨해졌을 때 오다구는 갑작스럽게 움직입니다. 짧은 거리, 빠른 이동,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의 공격. 이 전투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전국에 퍼지게 됩니다. 강력한 다이묘 이마가와 요시모토가 전투 중 전사했다는 소식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수적으로 열세였던 오다 노부나가의 군대가 거대한 세력을 무너뜨린 사건. 이 사건은 전국 시대의 분위기를 단번에 바꾸어 놓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노부나가의 이름을 다르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작은 지방 영주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 인물. 그리고 이 승리 이후 노부나가의 주변에는 새로운 인물들이 조금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들 중에는 훗날 일본의 역사를 크게 바꾸게 되는 한 인물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전쟁 속에서 기회를 찾던 한 남자. 그의 이름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이 이야기의 중심은 이제 서서히 그 인물에게로 향하기 시작합니다.